안녕하십니까. 자, 16번 문제, 페이지 102페이지 16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무효 및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자, 우리가 앞에서 계속했지만 이미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이니까요.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추인은 명시적 추인일 수도 있고 법정 추인일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법정 추인도 언제 해야 돼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겠죠. 따라서 원인이 종료된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으면서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받는 것은 뭐죠? 법정 추인이 되므로 2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3번. 자, 일단 우리가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이고요. 추인이 가능한 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는 3년입니다. 그러면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뭐냐 해가지고 의미가 나와 있죠.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언제든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도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가 원인이 종료된 시점이므로 3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4번. 일부 취소도 일부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다만 그 일부분이 다른 부분과 분리할 수 있다. 가분적이거나 아니면 분리하지 못한다면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다. 특정성이 있고요. 또 그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이 답인데 이건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하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 기본서 할 때 기억나시나요?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다만 통정허위 표시로서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 해가지고 제3자 명의로 대출받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아니라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중요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로서는 무효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인데 1번. 무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때는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당연히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대리인이 행한 행위의 취소의 원인이 있으면 그 취소권은 대리인에게 기속한다. X죠. 원칙적으로 본인이 취소하죠. 특히 임의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은 먼저 2번이 됩니다. 3번 맞죠? 무능력자, 제한능력자는 취소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을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은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되고요. 5번 취소권자가 취득한 권리를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옳은 걸 찾네요.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곳으로 본다. X죠. 이거는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였는데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므로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1번은 X가 되죠. 2번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가 없고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무권 대리 행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데요. 이행한 것은 돌려줘야 됩니다. 물론 급부 반환의 상한은 부당이득 반환이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지문이죠. 5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법률행위 취소할 수 없다. X예요. 왜냐하면 취소권자가 제한 능력자 취소할 수 있고요. 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자 취소할 수 있고요. 또 대리인 취소할 수 있고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상속인과 같은 승계인도 뭐가 있습니까? 취소권이 있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19번입니다. 다음 중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이죠. 법정 추인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이행을 청구하는 것과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죠. 자,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요. 반드시 취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팔아먹는 것은 법정 추인이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19번의 3번을 보시면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는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죠.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해야 비로소 먼저 추인이 되는 거죠. 20번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네요. 1번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2번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X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뿐이고 행위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 4, 5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측에 이제 심야 사례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죠? 아마 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좀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다들 중요한 것이니까 꼼꼼히 점검하셔야 되겠죠. 1번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 4번 보시면 A가 대리인 C를 통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면 의사결정도 법률행위도 대리인이 했으니까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험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궁박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만 본인을 표준으로 하고요.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대리인만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은 C를 표준으로 하는 건 맞지만 어느 사정의 지부지, 선악의 본인을 표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누구죠? 대리인 C를 표준으로 결정해야 되므로 4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2번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일단 기억.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기억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니은번. 자, 유동적 무효에서 조심할 것이 일방이 거부한다면 한쪽 당사자 거부한다면 여전히 뭐예요? 유동적 무효지만 쌍방 모두가 거부한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거든요. 따라서 니은번. 갑과 을의 계약이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이라면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니은번입니다. 디귿번.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디귿번.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는데도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는 지속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리을번.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리을번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네요.
자, 3번 보시면 유동적 무효 문제죠. 갑은 을 소유 토지를 X를 금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토지 X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이었다. 이때 갑과 을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동적 무효죠. 따라서 지금은 무효지만 허가를 받으면 매매 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유동적 무효도 무효지만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거부한다면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력할 것을 서로서 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다가 돼야 되겠죠. 4번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고요. 이미 지급한 중도금도 유효한 것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4번 지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는데 계약한 후에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적 유효로 되니까요. 답은 뭐죠? 2번이 답입니다. 자, 넘기셔도 이제 4번 문제가 나오죠. 자,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해 줄 필요는 없으므로 1번은 X가 되고요. 2번 만약에 쌍방 모두가 허가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고요. 물론 소유권 이전 의무는 없습니다. 3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 없다.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요. 4번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가 되므로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4번 갑과 을 사이에 특이하게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에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면 이미 뭐가 됐어요? 해제가 된 거죠. 을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이 되는 거죠. 5번 불허가 처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로 바뀌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고요. 이미 지급한 중도금도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고 이미 지급한 중도금 지급이 유효한 것은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확정적 무효라면 계약금 반환을 해줘야 되므로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옳은 것을 찾네요.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인데 1번 X죠. 쌍방 모두가 허가받지 않기로 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죠. 따라서 1번도 X고 2번도 X죠. 1번은 X고 그다음에 2번은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가 있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3번 관할 관청에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갑을 쌍방은 권리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떤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고 맞죠?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요. 따라서 갑은 을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맞죠?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닌 거죠?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죠. 답은 3번이에요. 4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 없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요. 5번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5번 질문도 X가 되는 거죠. 자, 넘기셔서 이제 6번 문제가 나와 있죠. 갑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결혼 반지를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하였다. 저는 이 문제 볼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이 갑이 여자분일까 남자분일까 고민인데 아무래도 여자분일 것 같죠. 을은 다시 그것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형에게 매도하였다. 후에 그것이 진품인 것을 한 갑이 난리 났네요.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가. 자, 우리가 취소의 상대방은 어떻게 공부했죠?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다. 따라서 취소의 상대방은 항상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 4, 5번은 무조건 뭐예요?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라는 말은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현재 권리자인 정에게 한다라는 2번 지문은 뭐죠? X죠.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 첫 번째 법률 상대방인 을에게만 할 수 있고요. 따라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7번 문제는 작년도 문제죠. 26회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맞네요. 니은번 갑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죠.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므로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죠. 디귿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죠. 리을번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리을번은 맞는 지문이고 따라서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갑은 병을 대리인으로 하여 을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은 그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계약이었으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병이 허위로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을에게 시가라고 하였다면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일단 단순히 높은 가격을 부른 것은 기망도 사기도 아닙니다. 취소할 수가 없죠. 2번 미성년자 병이 갑과 을의 계약 체결을 대리한 경우 을은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대리인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미성년을 이유로 법률 행위를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죠. 3번 을은 설령 계약 전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중대한 과실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도 먼저 X가 되는 거죠. 4번 갑과 을은 계약의 목적에 불능한 법률행위 당연히 무효이다. 물론 뭐죠? X입니다. 5번 병이 을을 협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죠. 따라서 대리인이 협박을 했다면 본인이 알도 모르는 상관없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갑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 9번에서 또 작년도 문제가 나오고 있죠. 미성년자 갑은 법정 들인 병에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고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취소는 계약을 범죄의 소조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1번 계약은 소급조로 무효가 된다. 맞죠? 2번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3번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에서 공부하겠지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 원상회복 관계는 다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4번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현존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비를 지급했다, 병원비로 지급했다, 학원비로 지급했다 같은 정당한 소비의 경우에는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전액을 다 지급해야 되는 거죠. 4번은 맞네. 5번 만약 을이 선의 정액에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병이 취소하였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답이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0번은 25회니까 재작년 문제죠.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법정 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정 추인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되죠. 따라서 상대방인 갑이 1번입니다. 을에게 이행을 청구한다. 매매대금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니죠. 또 2번 상대방인 갑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니죠? 법정 주인이 아니죠. 3번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했어요. 단순히 제공한 것만으로는 뭐가 아니에요? 법정 주인이 아닙니다. 4번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원인이 종료가 됐네요.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이행을 한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5번인데 원래 취소권자인 을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5번 보시면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지금 뭘 양도했다는 거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했다는 말인데 이 계약금 반환 청구권은 뭐에서 생긴 거예요? 취소하게 되면 생기는 것이니까 이것은 추인이 아니라 취소하겠다는 뜻인 거죠. 따라서 법정 추인이 될 수는 없죠. 답은 4번만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취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질문 1. 갑으로부터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받은 대리인 을이 병의 기망에 의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이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리인 을은 뭐죠? 임의 대리인이니까 답이 뭐 해야 돼요? 취소할 수가 없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답변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X가 되는 거죠. 질문 2.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할 갑소유 토지로 을에게 매도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이 사기를 알게 된 다음 매매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사명했어요. 그러면 갑이 위 사기 사실을 알게 됐다는 말은 원인이 종료됐다는 얘기고 원인이 종료된 후에 매매대금 채권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죠. 따라서 이미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는데 갑을 상속한 정의 갑을 간의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답변 B는 뭐예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X가 되는 거죠. 질문 3. 계약 당시 17세인 갑이 법정 대리를 을을 모르게 갑소유 카메라 병에게 20만 원 팔기로 하고 즉시 매매대금을 지급을 받았으나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갑이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법정 주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17세 아직도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요. 위 매매계약이 매매계약후 4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을이 이러한 사정을 발견한 경우 미성년자 측에서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까지 일단 끊어보면 일단 얘가 17살이었는데 4년이 경과됐다면 몇 살이죠? 21살이니까 명백히 지금은 성년자가 됐죠. 따라서 법정대리 을은 더 이상 법정대리인이 아닙니다. 그죠? 성년자가 됐으니까. 따라서 법정대리 을은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갑의 법정대리 을은 동의가 없었으므로 을은 현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죠. 그러면 갑은 취소할 수 있나요? 갑은 취소할 수 있죠. 왜냐하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아직 10년이 안 됐고요.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아직 몇 년이요? 3년이 경과되지 않았죠. 그죠? 따라서 답변 C 틀렸고 답변 D 갑이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으므로 갑은 현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X가 되고요. 답변이 갑이 성년이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갑은 현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지금 17살이니까 몇 살 되면 성년자가 돼요? 19살 되면 성년자가 되죠. 그러면 지금 17세 때부터 4년이니까 성년자가 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되지 않았어요? 3년이 경과되지 않았죠. 따라서 이 사람 본인 스스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므로 답은 3번이 됩니다. 12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을소의 토지가 꼭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될 것을 기망하여 을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그 토지를 대금 5천만 원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으나 매도인 을은 곧 갑의 기망사실을 알고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갑은 을에 취소가 있은 후에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기가 아직 자기 앞으로 남아되어 있음을 기하러 그 토지를 병에게 대금 1억 5천만 원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격려해 줬어요. 그럼 병은 사기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제3자고요. 따라서 선이라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이면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따라서 1번 을이 갑에게 매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소급하에 무효가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을이 갑을 간의 매수 계약을 취소하면 을은 갑에게 5천만 원의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지문도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죠. 3번 을이 갑을 간의 매매를 취소한 뒤 매매 목적물의 토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부는 병이 선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리게 되고요. 4번 을이 매매계약 취소로 토지 소유권 회복할 수 없다면 갑에게 1억 원의 금은과 손해배상을 물론 청구할 수가 있겠죠. 왜요?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놈이니까요. 5번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면 갑의 을에 대한 불법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X죠. 왜냐하면 지금 을이 갑에게 뭐죠? 기망을 했죠. 사기를 했죠. 따라서 소유권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만 17세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보석을 100만 원을 매각한 계약을 체결하고 만 18세 때 결혼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자, 이행하는 것은 뭐예요? 법정 추인인데 이러한 이행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에 이행을 해야 법정 추인인데 성년자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19살이 되든지 아니면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혼하게 되면 성년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가 19살이 되기 전에 혼인하게 되면 성년자가 되고요. 이걸 우리가 성년의제 제도라고 해요. 따라서 만약에 요 미성년자가 결혼하기 전에 보석을 인도한 것은 추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전히 취소할 수 있지만 혼인한 후에 이행한 것은 법정 추인이에요. 따라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갑은 을과 그의 소유 토지와 건물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측량의 다툼이 생겨 위 토지 인접한 갑의 A 토지 부분은 위 매매 계약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하였어요. 다음 설문은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한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이것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와 관련된 판례인데요. 취소란 것은 뭔가요?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약을 하면서 A 토지 부분은 토지 매매 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 A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은 거죠? 성립조차 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타당한 것은 1번 위 A 토지 부분은 매매 계약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을은 갑의 사기를 이유로 A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답이 되고 정답인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15번이 나오죠. 이번 과목이 마지막 문제네요. 갑은 자신의 X부동산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이 을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갑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면 5가지 중에서 뭘 찾으라는 거죠? 법정 주인이 아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항상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갑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겠지만 1번 갑이 을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뭐 할 수 있고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